헬렌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칠맛 폭발하는 소고기 약고추장과 활용요리 3가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리 재료는 화면에 비춰진 요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소고기는 다짐 육으로 250g 준비했는데 키친타올로 꼼꼼하게 핏물을 제거해 주시면 훨씬 더 잡내도 나지 않고 맛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소고기를 밑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빈 팬에 기름 두르지 않고 이대로 그냥 바로 계량하시면 돼요. 약고추장은 소고기가 골고루 잘 흩어져 있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치대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슬슬슬슬 양념을 섞어 주시고요. 대파 한 대, 너무 초록 부분은 제거하고 최대한 흰 부분을 잘게 다져 주시고요. 양파도 무게를 재보니까 약 200g 정도 되는 거 한 개를 잘게 다져서 함께 준비해 주세요. 대파와 양파를 잘게 다지셨으면 이걸 모두 고기에 섞어서 조금 전에 밑간한 소고기에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진 야채들을 먼저 볶지 않고 소고기와 함께 잘 섞어서 조리를 시작하시면 소고기가 뭉칠 수 있는 확률이 최대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골고루 고기도 야채도 고추장 속에 잘 섞여 있는 맛있는 약고추장을 드시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소고기 약고추장을 더욱더 고소하고 풍미 좋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비법은 잣을 다져 넣는 건데요. 잣을 가루가 될 때까지 너무 잘게 다지시지 마시고요. 씹는 식감도 좋으니까 고기 사이사이에 잣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너무 크면 어디에는 고추장에 잣이 있고 어디에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게 공평하게 골고루 고기와 잣이 골고루 흩어져 있듯이 고추장에 섞여 있는 게 맛있는 약고추장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고기와 야채들이 섞여 있는 이 양념된 소고기를 잘 익혀주세요. 중불에서 하시고요. 아까 빈팬에 고기를 직접 넣어서 양념들을 계량했잖아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대로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용해서 볶아주셔도 충분합니다. 스텐팬이기 때문에 기름을 두르지 않으면 타버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기름 두르지 않은 스텐팬에 고기 양념 밑간을 바로 해서 그대로 야채와 섞어서 바로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팬이라 편하죠? 자, 이렇게 고기를 중불에서 익혀주시면 자체적으로 육즙과 기름이 나오면서 고기가 잘 익을 거예요. 이때 고기가 뭉쳐지지 않도록 물론 고기 사이사이에 양파와 다진 파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많이 엉키는 게 방지가 되긴 했지만 최대한 약고추장은 고기가 나달나달 흩어져 있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휘저어가면서 골고루 익혀지면서 뭉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짐 육과 야채를 한꺼번에 다 양념해서 이대로 그냥 하시니까 정말 편하죠. 자, 자작하게 육즙과 함께 기름이 나왔죠? 어떤 분들은 이걸 바싹 익혀서 육즙이 다 쫄아들 때까지 그렇게 조리를 하시는데요. 약고추장이 너무 뻑뻑하면 오히려 맛이 없거든요. 오히려 물을 살짝 추가하시는 게 육즙이 빠져나오는 걸 더 도와줘서 맛있는 약고추장, 너무 퍽퍽하고 너무 됨직하지 않은 약고추장, 그걸 드실 수 있어요. 다짐 육과 야채도 풍성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볶은 콩가루 3테이블스푼을 함께 넣어서 조리를 하면 훨씬 약고추장이 고소하고 그리고 너무 짜지 않은 약고추장이어서 마음 놓고 드시기에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니까 여러분 볶음 콩가루 3테이블스푼 집에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생략입니다. 자, 시판용 고추장을 사용했습니다. 무게는 400g 정도 되고요. 이걸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서 일단은 섞어주세요. 잘 섞인 다음에 다시 불을 켜서 조리를 할 거거든요. 계속 가열하고 있으면 이게 스텐팬이어서 잘못하면 고추장이 눌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다진 육과 야채, 고추장을 넣고 잘 골고루 섞어서 색깔이 모두 빨갛게 변하면 그때 불을 중약불로 켜셔서 천천히 약불에서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원래 장은 기름에 한 번씩 볶아주어야 풍미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글보글 용암 터지듯이 표면이 부풀어 터질 때쯤 되면 불을 끄시고 올리고당하고 잣을 넣어주세요. 잣을 넣으면 정말 간혹 하나씩 씹히는 그 맛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물론 없으면 생략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더 고급스러운 약고추장을 드시고 싶으시면 잣하고 콩가루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참기름 한 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서 참기름이 잘 스며들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이렇게 잣으로 고명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는 약고추장을 활용한 활용요리 3가지 선보여 드릴게요. 물론 갖가지 비빔밥 재료들을 넣어서 약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양념하지 않은 그냥 부추 잘게 썰어서 스크램블드 에그나 계란 후라이 그리고 조미김 있으면 올려서 약고추장 듬뿍 올리셔서 비벼 드시면 정말 해꿀맛입니다. 자, 이제 따로 소금 간은 하시지 않고요. 그냥 깨소금하고 참기름으로만 밑간을 살짝 하신 이 주먹밥들, 이걸 쌈채소에 올려서 쌈밥처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용 쌈채소여서 위에가 길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잘랐어요. 그리고 주먹밥 동글동글하게 올려주시고 짜지 않은 볶은 고추장 올리고 청원고추 나란히 함께 이렇게 하면 참 예쁘죠. 여기에 통깨로 마무리하시면 손님 초대 요리로도 손색 없고요. 입맛 없을 때 하나씩 집어서 드셔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볶은 고추장만 올려서 이렇게 맛있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약고추장만 있으면 정말 쉬운 요리인데 제법 먹음직스럽죠? 3번째 요리는 김밥입니다. 아까 사용하고 남은 샐러드 채소를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집에 있다면 청고추, 홍고추도 비주얼상 그리고 칼칼한 맛을 위해서 잘게 채 썰어주세요. 따뜻한 밥에 듬뿍 약고추장을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색깔은 이래도 그렇게 짜지 않은 약고추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넉넉히 간을 보시면서 넣어주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깨소금과 참기름은 잊지 마시고요. 맨질맨질한 부분이 아니라 거칠거칠한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김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2장을 나란히 펼쳐놓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비벼놓은 밥을 올려주세요. 사실은 이 밥에 김만 싸서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대로 양배추에 싸 먹거나 이대로 쌈채소에 싸 먹어도 맛있고 김에 그냥 돌돌 말아서 그냥 드셔보셔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색다른 활용 요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김에 싸서 드시거나 깻잎에 싸서 드셔도 맛있어요. 생야채들을 듬뿍 올린 건데 제일 밑에 하얀색은 양배추, 삶은 양배추였습니다. 그리고 듬뿍 올려주시는데 야채들이 많기 때문에 싱거울까봐 볶은 고추장을 조금 깻잎에 더 발라놓은 거 보셨죠? 이렇게 해도 절대 짜지 않아요. 볶은 고추장 자체가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참기름 솔솔 발라주시고 통깨도 뿌려주시고 마무리 하신 다음에 예쁘게 잘라서 접시에 서빙하시면 식구들이 참 행복해 할 거예요.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요리들, 여러분 3가지 활용 요리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약고추장 정말 복잡하지 않고 쉽게 기름에 볶지 않고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